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 오후 4시 4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HLB가 기가 막힌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0.47%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가에서는 좀 띄우면서 시작했는데 시가에서 뛰었다가 전강 후 약의 모습으로 주가가 살짝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87,700원짜리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지금 HLB의 상승의 상승 동력이 뭡니까?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유, 그죠? 상승 동력. 지금 JP모건 쪽에서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실려주고 있다. 그래서 JP모건, 모건스탠리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어제, 오늘, 그죠? 어제랑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습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다. 지금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공매도 잔고가 꽤나 있습니다. HLB가 약 2,200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데 지금 이거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JP모건이 지금 계속 매수세를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다가 배팅을 걸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그죠? 숏스퀴즈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당장 염두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시나리오상으로 지금 CMC 어떤 결과값이 그죠? 통과로 갑자기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FDA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뭐요?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쇼스퀴즈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LB는 딱딱도사가 뭐라 말씀드렸죠? 75,000원짜리 기준 라인 딱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하겠지만 요새 세력들이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한 번씩 깼다가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살짝 이 자리를 깨트렸다가 그죠?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딱 올리면서 이 박스권 자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리가 어딜까요? 그 다음 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98,100원짜리를 이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98,100원짜리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98,100원짜리를 뚫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CMC 통과라는 결과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98,100원짜리 뚫어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도 사실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HLB 참다 참다 손절했어요. 저 뭐 1,000만 원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딱도사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이 자리 75,000원짜리 이 기준 라인 잡아드리면서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 참고 이제 매도를 때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뭐 100%다 맞춘다 이렇게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과 산업적 분석과 재료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HAB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진양곤 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LB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제 영상의 조회수가 막 8천에 막 4천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HLB의 1등 채널이 누구냐 했을 때는 딱딱 주식이 지금 1등 채널로 거듭이 나고 있다. 그만큼 제가 여기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또 책임감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죠? 정확한 팩트로 제시해 주어서 그 누구보다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갑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딱딱 잘하십니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았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딱딱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도사님 말하신 대로 되네요. 딱딱.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딱딱 기억납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댓글들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HAB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HAB 관련해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00명 넘게 지금 이 입장 요청 대기까지 합치면은 거의 115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HAB 주주분들은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못 하셨다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알짜배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죠?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을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제가 여기서 이 추천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텔레그램 방의 추천주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딱딱도사의 월별 추천주가 있는데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추천했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하긴 했지만 또 분석도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산업적인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운까지 좀 따라주고 있어요. 그죠? 제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추천했던 종목들이 싹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제 추천주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원래 추천주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텔레그램 가족방은 뭐예요? 브리핑 역할을 좀 도와드립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추천주는 문자로 제가 발송을 도와드리고요. 그죠? 문자로 어떤 걸 알려드려요?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2월 달 후속주도 제가 알려드리는 걸 최초에는 문자로 알려드릴 거다. 그 다음에 매수한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우리가 홀딩할 거냐, 매도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추천한 지 한 달이 넘은 종목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딱딱도사 수혜주 해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죠. 위에도 올려보시면은 제가 수혜주로 브리핑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에요?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2월 17일 날짜 보시면은 2월 17일이죠. 그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주를 제가 언제 추천했냐? 최근에 조선주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언제 추천했냐? 딱딱도사 시즌 1 가족방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입장하신 인원이 없죠? 왜냐면 시즌 2로 다 옮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시즌 1은 작년에 제가 운영했던 방이에요. 그래서 시즌 1에서 작년에 제가 어떤 종목 드렸어요? 조선주를 드렸죠. 조선주. 검색해 보면은 다 나옵니다. 보시면 7월 달부터 제가 기적의 종목이다. 조선주에 대한 추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본격적인 추천과 대응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주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문자로 나가지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집중해서 봐주세요. 2024년 9월 24일 그죠? 9월 달에 딱 추천했어요. 조선주 테마 관련주 그죠? 정확하죠? 최근에 추천드렸던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하나오션까지 삼성중공업까지 전부 다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추천했었던 9월 24일 추천했었던 조선주 어떻게 됐나요? 현대중공업 최근에 좀 약간 눌림목 자리가 나왔지만 9월 달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9월 24일 추천드리고 급등 나와줬다. 100% 이상 상승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제가 21선 이탈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9월 달에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9월 달 추천드리고 급등 나와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9월 달 추천드리고 급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대박이 났죠. 9월 달 추천드리고
얘는 거의 120%, 130% 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히 알려드렸어요. 뭐 전력망 관련주, 여기 뭐 HLB도 들어있긴 하지만 전력망 관련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LS 일렉트릭 대박이 났죠. 오늘 18%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거 참여하신 분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자, LS 일렉트릭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9월 달에 완전히 최저점 찍었을 때 9월 달 추천드리고 급등 랠리 나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랠리 또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제가 21선 이탈 시 매도 사인 드리긴 했지만 다시 재매수 타이밍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9월달 추천드리고 급등 나와줬죠. 대박이 났다. 이런 종목들 딱딱도사가 추천한 종목들이 싹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급등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얘기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11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세 종목 추천드렸죠. 가장 위에 있는 게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11월 4일 날 추천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45% 급등 랠리 나와줬다. 지금 딱딱도사의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트 누르고 따봉 누르고 난리 났어요. 정말 미쳤다. 딱딱도사 지금 신들린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찍었다 하면은 다 급등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언제 알려줬어요? 11월 달. 물론 이 정도 자리지만 11월 초에 알려드리고 나서, 그죠? 11월 초에 알려드리고 나서 급등 나와줬죠. 눌림목자리 매수 타이밍 나와줬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드렸었고, 시즌2에서 지금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전력망 관련주, 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추천주를 문자로 먼저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자, 어떤 식으로 드리냐? 1월 달에 드렸던 종목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1월 2일 날 추천드리고 지금 텔레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한 달 딱 지나가지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텔레방에서 대응이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주 드릴 거예요. 종목명과 뭐 매매 전략, 상승률 예상치, 그리고 왜 추천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드릴 건데, 저한테 어떻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냐? 땡땡땡이라는 2월달 후속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2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 보내실 때 여긴 딱딱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속주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은 제가 땡땡땡 세 글자 2월달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보내셔서 후속주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한 달 뒤에 대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HLB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제가 추천주를 다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어가지고 HLB랑 두산 에너빌리티만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LB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매수세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 금융투자 쪽, 그리고 JP모건 쪽에 이런 매수세가 강력하게 실리고 있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이제 메이저급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신한의 물량은 그렇게까지 저는 눈여겨보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의 물량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공매도 잔고를 좀 잠깐 볼게요. 공매도 잔고. 자, HLB의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 지금 2025년 2월 13일까지 나와 있네요. 조회를 해볼까요? 그죠? 2월 13일, 오늘 장이 마감되면 이제 2월 14일, 2월 17일 요 정도 나올 텐데, 지금 2230억 요 정도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2230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에다가 지금 배팅을 많이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원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한 2천억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2천억이라는 공매도 자금은 이 주가를 충분히 움직이기에 충분한 자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하락에다가 지금 배팅을 계속 이 자리에서 걸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의 하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뭐요? 걱정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죠? 왜냐면 외국계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실리다 보면은 뭐예요? 일정선에서 왔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서 숏스퀴즈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숏에 대한 어떤 그 하락분이 안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서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오히려 주가를 띄워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죠? 손실을 메꾸는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지금 HLB에 좀 심상치 않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HLB 진양군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기사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진양군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사들인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분 매입에 대한 얘기들이 매월, 매주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매월,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뉴스를 치면 계속 나와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둘 중 하나죠.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둘 중 하나가 뭡니까? HLB가 리보세라님 FDA 승인받게 되면은 HLB만 올라갈까요? 물론 상승률은 HLB와 생명과학과 제약이 가장 강하겠죠. 근데 나머지 자회사들도 다 올라갑니다. 왜? HLB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열사도 같이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죠? 진양군 회장이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죠? 계열사를 골고루 지분을 사들이면서 비교적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들이면서 주가가 뛰었을 때, 떴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HLB가 결국에 뭐예요? 승인을 받았을 때 HLB에 대한 어떤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마 기업으로서의 어떤 첫 번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결국에 자회사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회사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빅파마 기업이 됐을 때 그런 걸 생각해서 뭐요? 자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일 수도 있다. 결국엔 주주 환원적인 어떤 정책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계열사를 사들이면서 주주 환원적인 어떤 정책까지 HLB가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결국엔 리보세라닙이 승인됐을 때의 어떤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진양군 회장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상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진양군 회장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100%라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MC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이 지적사항이 마이너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그죠? 마이너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이거는 굉장히 경미한 이슈다. 이렇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미한 이슈는 15일 이내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조치를 했고 뭐요? 보완을 완료해서 24일 날 1월 24일 날 미국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그죠? 15일도 안 걸렸어요. 사실상 영업일 기준으로는 굉장히 빨리 조치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CMC에서 결과값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NAI 아니면은 VAI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OAI죠.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봤을 때는 거의 0.01%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을 때만 불발이거든요. CMC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만. 근데 OAI가 왜 안 나오냐면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빠르게 한 걸 봐서는 굉장히 경미한 이슈였다. 그랬을 때는 V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경미한 이슈고 기업이 자체 조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VAI.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NAI 같은 경우는 이제 노 액션. 아무런 액션이 필요 없고 그냥 통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NAI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경미한 이슈가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VAI까지만 나온다면은 이거는 CMC가 통과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FDA에서는 제가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그죠? 통과된 걸로 간주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VAI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은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각한 문제라 함은 OAI가 나올 경우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CMC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CMC가 통과되면 사실상 승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 다음 절차들이 있긴 해요. NDA 심사, 최종 종합 검토를 하게 됩니다. 종합 검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사와 FDA 어떤 심사를 통해서 진행했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CMC에 문제가 없는지 임상 데이터와 비임상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임상과 비임상 데이터는 이미 임상 결과값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CMC만 문제가 없다면은 바로 정상적인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최종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FDA 내부 심사위원회 검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안정성과 유효성, 제조 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는데 사실 이 3번이 끝나면은 제가 뭐라 했죠? 어제 승인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어요. 왜? 4번이 제품 라벨 협상이거든요. 이 라벨 협상은 이 약을 시판할 때 판매를 할 때 그 약의 어떤 효능 뭐 감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감기약 같은데. 아니면 이거는 뭐예요? 간암 1차 치료제에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적응증에 대해서. 그리고 권장 용량, 투약 방식,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는 라벨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시판이 확정된 약이 아니고서는 라벨 협상을 하지 않는다. 즉 승인이 확정됐을 때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만 끝나면은 승인이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안정성은 뭐예요? HAB의 안정성이 임상 과정에서 마이너스 36% 정도의 사망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 최종 데이터값 결과에서는 마이너스 39%의 사망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결과값을 최종 임상 데이터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FDA의 기준이 제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죠? 그죠? 사망 위험성을 20%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HAB는 그 두 배에 달하는 두 배의 수치에 달하는 39%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간암 1차 치료제 중에 사망 위험성 이렇게까지 줄인 치료제는 HAB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 투약이 유일하다. 유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간암은 이 간독성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간독성 문제를 가장 많이 줄인 게 누구예요? HAB 리보세라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안정성은 패스, 통과나 다름없고 유효성도 압도적이죠.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간암 1차 치료제보다 유효성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게 뭐예요? HAB 리보세라닙이라는 거예요. MOS 값, 그죠? 생존 기간 23.8개월을 생존하는 이 임상 데이터 값을 최종적으로 제출했죠. 옵티브 여부위가 23.7개월이 나왔는데 대조군 대비 실험에서는 압도적인 결과값을 냈습니다. 대조군 대비에서는 23.8개월. 이전에 IR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IR 자료 참고하시면은 대조군 대비 한 5개월 이상 격차를 벌렸고요. 그 대조군이 제가 알기로는 소라피닙이랑 렘바티닙 이런 약품들이었는데 5개월 이상을 벌렸어요. 근데 옵티브 여부위 같은 경우는 2.3개월 정도밖에 수치를 못 벌렸습니다. 대조군 대비 실험에서는. 그래서 이때 임상 환경이 뭔가 좋았을 거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들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리보세라님이 월등하다. 유효성도 월등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조 품질만 합격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CMC죠. CMC만 잘 끝나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승인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커지고 있는 시기고 그런 모습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는 이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5월 16일 정도 그리고 17일 발표가 있었던 17일 이때 뭐가 발표됐죠? CRL이 발표됐어요. 17일은 원래 승인 결과값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CRL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한가 두 번 때려 맞았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때 승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블록버스터급의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누군가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 왜냐? 이미 3월달 1월에서 3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폼 483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폼 483. 자, 이 내용이에요. 이 483 수령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미 이 483 수령은 항서제약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언론사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이게 보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던 게 HLB에서 공식 사이트의 파이널 리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버렸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지나간 일이니까 그죠? 공지사항을 잠깐 보시면은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CRL을 받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폼 483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구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중국 내에서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력들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그죠? 이때 파이널 리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3월 정도에. 자, 이때죠. 3월 26일. 파이널 리뷰 완료됐다. 주주님들께 1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FDA는 신약 허가에 장애가 되거나 지연을 초래할 어떠한 특별한 이슈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였어요? 항소제약이 CMC와 관련된 제조 품질과 관련된 폼 483을 수령한 상태였다. 그죠? 악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은 거죠. 중국에선 문제가 있었지만 HLB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버렸죠. 그러면서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값이 나오려면 주가가 먼저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의 흐름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빠져버렸죠.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값, 우리가 승인에 대한 결과값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딱딱도사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또 제 영상에 딱딱 기억납니다. 응원합니다. 딱딱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딱딱도사 2월 후속주를 준비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종목이고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후속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2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보내드릴 거니까 저한테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제가 텔레가족방에서 홀딩과 매도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자, 텔레그램방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이 댓글에 입장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파란색 버튼이 나오죠?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려요. 보시면은 권호식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케빈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전영기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